일본 제국의 제40대 내각 총리 대신이자 독재자, 2차 대전 중 미국을 건드리면서 태평양 일대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전쟁이 확대되게 만든 장본인, 바로 일본의 도조 히데키입니다. 후에는 A급 전범으로 처형된 뒤 나라 도탄에 빠뜨린 폐역자 낙인까지 찍혔는데요.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조 히데키는 히틀러, 무솔리니와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원흉으로 지탄받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일본 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의 일생은 군인의 삶 그 자체였는데요. 14세에 육군 유년학교를 시작으로 육군 사관학교와 육군 대학교를 거치며 규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스위스, 독일 파견을 마치고 관동군 사령관과 참모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죠. 후에 그에게는 면도날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가 이를 굉장히 빨리 처리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벌어지던 1941년 일본은 추축국에 가담해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는데 이때 도조 히데키는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 임명, 육군 대장과 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조는 내각을 장악하여 일본 제국의 군사권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도조의 군사 정신은 대단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공습을 계획하면서 미국을 이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육군성 군사과의 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전력은 적지만 일본에는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황국 정신이 있습니다 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진주만을 공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새벽 3시 30분쯤 진주만 공습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도조에게 전해지자 도조는 국민 모두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라며 국민에게 호소했으며 도조는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을 받은 날을 치욕의 날이라 언급하며 일본의 부당하고 비겁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미국 공습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죠. 일본의 작가 마사야스 호사카는 그가 쓴 저서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에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는 날 도조는 이불 위에 반드시 앉아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근엄하고 냉혹한 면모로 보였지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공포감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사카가 본 도조는 정치에 무지했고 국제 법규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국민을 군인으로 만드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고 있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롭게 죽으라고 교육했고 하찮은 기여로 온전하게 남기보다는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져 죽으라는 와전 옥새의 명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령에 의해 일본에는 가미카제 특공대와 자살 특공병기 신요, 인간어뢰 가이텐 등 일본의 무수한 젊은이들은 조국을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전장에서 죽어갔죠. 하지만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거라는 도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연합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저질렀던 전쟁 범죄의 총책으로 일왕의 히로히토와 도조 히데키를 꼽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는데 도조 내각 자체가 군대의 힘을 중시하는 군국주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장성급 군인 약 10여 명이 자결을 택하게 됩니다. 도조는 곧바로 자살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그가 작성한 각종 서류를 태우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쟁과 관련한 서류나 전쟁 범죄에 대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면도날이라 불렸던 것처럼 그는 과거부터 2차 대전 내내 수많은 기록을 남겼었죠. 이탈리아와 독일의 항복,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일본마저 항복을 선언하자 9일 만에 도조 히데키의 집에 미군 헌병 30여 명이 둘러쌉니다. 이는 메가더 사령부의 전범체포 제1차 지령에 의한 체포였으며 도조 히데키에게는 침략전쟁 금지 조약을 어긴 죄, 각국의 영토를 침략한 죄, 전쟁 포로들을 학대한 죄가 적용됐습니다. 미군 헌병이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자신의 체포가 다가왔음을 눈치챈 도조는 가슴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만든 법정엔 서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의 말처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6번째 늑골과 7번째 늑골 사이를 통과해 심장을 비껴가면서 자살에 실패하였습니다. 도조는 창백한 얼굴로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기자는 그가 이 당시 중얼거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일본 국민과 대동아 민족에게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정에선 전승자 앞에서 재판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의 정당한 비판을 기다리겠다. 활복을 생각하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 천황폐하 만세. 몸은 비록 죽더라도 호국의 귀신이 되어 최후로 마치고 싶다. 도조가 자살에 실패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미군의 수혈을 받아야 했는데 이 때문에 혼혈아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단 것을 좋아해서 체포 당시 치아 전체를 틀니로 바꿔야 했을 정도로 상태가 나빴으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틀니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인 기공사는 그의 틀니에다 진주만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RPH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도조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RPH 글자가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도조 히데키가 잡힌 다음에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재판소가 설치되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전쟁 범죄는 A형, B형, C형으로 나뉘어지는데 A형은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
B형은 전쟁법과 전쟁관습법을 어긴 인물, C형은 비인도적 범죄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조 히데키는 A형 전쟁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살하려는 도조 히데키를 기어코 살려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날 도쿄 전범재판에서 오카와 슈메이라는 정치인이 도조 히데키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전설의 짤이 생기게 되는데, 오카와는 도쿄 전범재판에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훗날 정신장애 진단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도조 히데키는 1948년 12월 23일 다른 6명의 사형수와 함께 교수대에 올라 사형됩니다. 그의 나이 향년 63세였죠.